대장 내시경을 받은 7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평생 술을 안 드셨나요?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술은 마십니다. 그냥 이거 세 가지를 안 먹었을 뿐인데요. 의사가 30년 진료하면서 처음 봤다는 그 장면. 오늘 이 영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40, 50대 남성의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당당히 1등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1등이죠. 그런데 말이죠. 같은 밥상을 받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70대, 80대까지 대장에 용종 하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국내외 연구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추적했더니 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도 수치가 도무지 잡히지 않던 분들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바꿨더니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구도 있고요.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달고 살던 분이 잠들기 2시간 전 딱 한 가지 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수면제를 끊게 됐다는 임상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건강을 지킨 사람들은 무언가를 더 먹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안 먹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한컷 세상입니다. 한컷 세상은 세상에서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전문가의 분석으로 깊이를 더해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내일에 연결되는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 이야기의 진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제암연구기관 IARC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식품 패턴은 국가마다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나쁜 식습관의 결과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같은 식습관을 가진 집단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70대를 훌쩍 넘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이미 심각한 만성질환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차이를 추적한 연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에서 2022년에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은 65세 이상 건강우수군 812명. 이분들의 20년간 식품 섭취 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단 3가지 식품군에서 공통된 제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건강식을 먹은 게 아니었어요. 비싼 홍삼을 매일 챙겨 드신 것도 아니었고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보면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노년이셨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와 세계암연구재단, 영어로 WCRF의 분석 보고서를 함께 보면 공통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의 과잉 섭취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럼 삼겹살을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요점은 신선한 고기가 아니라 가공된 고기입니다. WCRF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공육, 즉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는 하루 50g 이상 섭취할 때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고요. 50g이면 핫도그 하나 반 정도입니다. 그리 많은 양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 가공육 섭취량은 어떨까요? 2022년 국민영양통계에 따르면 50, 60대 남성이 하루 평균 가공육 섭취량은 약 38g입니다. 이미 WCRF의 위험 기준에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수치가 10년 전보다 2.3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왜 늘었을까요? 편의점 문화가 퍼지면서 소시지, 햄, 가공된 고기 반찬이 밥상에 자주 오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이유로 우리 식탁이 조금씩 바뀐 거죠. 미국 소화기학회 저널에 2021년 게재된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가공육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대장 용종 발생률이 약 1.4배 높다. 반면 70대까지 대장 건강을 유지한 그룹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울대 연구팀의 분석에서 이 그룹은 평균적으로
가공육 섭취 빈도가 월 2회 이하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덜 먹었을 뿐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싶으시죠?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지혈증. 여러분 주변에 약을 드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고지혈증, 정확히는 이상지질혈증 진료 인원이 무려 2,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잡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하버드 T.H. 첸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2020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 청어, 참치를 일주일에 2-3회 꾸준히 섭취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0-30%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대체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식단에서 오메가3 생선을 꾸준히 추가했을 때 약의 효과를 보조하고 수치 개선 속도가 빨라진다는 임상 관찰이 국내에서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팀의 2022년 관찰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 즉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는 환자 중에서 고등어,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3% 더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메가3을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트랜스지방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트랜스지방, 어디에 있을까요? 바삭하게 튀긴 음식,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빵과 과자. 우리가 맛있다고 자주 손이 가는 것들이죠. 고등어를 열심히 먹으면서 편의점 크림빵을 매일 먹는다면 결과적으로 수치가 안 잡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먹어야 할 것보다 끊어야 할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고지혈증 이야기의 진짜 이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십니까? 50대 이후부터 수면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주무시기는 하는데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새벽에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한국수면학회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5%가 불면증 증상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면 연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매슈 워커 UC 버클리 교수입니다. 그의 저서 왜 우리는 잠을 자는가는 수면 과학의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취침 2시간 이내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렘 수면이 최대 40% 감소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술을 한 잔 마셔야 잠이 잘 와.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틀린 느낌이 아니에요. 알코올은 실제로 처음 잠드는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면의 질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잠들기는 빨리 드는데 밤 중간에 자꾸 깨는 분들, 특히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뜨이는 분들, 이건 수면제나 체질 문제가 아니라 취침 전 알코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렘 수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뇌가 쉬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누적됩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쌓이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고 그게 또 다른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2시간 전에 오히려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양학계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트립토판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돕는 원료죠. 트립토판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은 바나나, 따뜻한 우유, 귀리, 아몬드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21년 연구에서는
60에서 75세경도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취침 한두 시간 전 소량의 귀리죽 또는 따뜻한 우유를 4주간 마시게 했더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7분 단축됐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유의미하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4주입니다. 한 달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 먹으면 수면을 망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야식입니다. 특히 기름지고 단 야식은 소화 과정에서 체온을 높이고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3가지를 끊었을 때 수면이 개선된다는 것, 이것이 기적의 불면증 해결책의 진짜 실체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죠. 이건 자랑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어떨까요? 건강 수명이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아프지 않고 사는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 수명은 66.3세입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가 무려 17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평균적인 한국인은 인생의 마지막 17년을 질병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약을 달고 살거나 병원을 자주 다니거나 몸이 아파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상태로 17년을 보내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식습관에 의한 만성질환 발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국 100세 건강 연구 프로젝트에서 전국의 100세 이상 어르신 521명을 분석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식습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섭취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둘째, 생선을 주 2회 이상 꾸준히 드셨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 야식 습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3가지와 완벽하게 겹칩니다. 100세를 사신 분들이 따로 건강의 비밀을 아신 게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해로운 것을 피한 결과가 100세라는 숫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것은 개인의 행복인 동시에 나라 전체의 의료비 절감이고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하나, 마트에서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딱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가공육, 트랜스지방, 액상과당, 이 3가지가 들어간 것은 주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겁니다. 갑자기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줄이는 것부터입니다. 둘, 이번 주 장 볼 때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을 장바구니에 넣으십시오. 비싼 오메가3 캡슐이 아니어도 됩니다. 생선 자체가 훨씬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 게 흡수도 좋고 비용도 적습니다. 셋, 오늘 밤부터 저녁 8시 이후에는 알코올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수면이 달라지면 아침이 달라지고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건강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공육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을 가까이 하고 밤에 알코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70세 넘어서도 대장에 용종 하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기적의 건강 비법은 없다. 상식을 지킨 것이 기적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100세 어르신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전국에 깔린 건강검진 시스템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동시에 식탁에서의 작은 선택을 하나씩 바꿔간다면 건강수명 17년의 격차는 반드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대수명뿐 아니라 건강수명에서도 세계 1등이 되는 날, 저는 그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밤 8시 이후에 가장 자주 손이 가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답변이 다음 영상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컷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